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 리뷰 내일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되게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잠시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우리 촬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논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우리 실험실의 김민지 학생이 오늘 발표를 해주실 거고, 오늘은 어떤 논문인지 한번 제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Protracted Neuronal Recruitment in the Temporal Lobes of Young Children 이라는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논문의 내용을 보기 앞서서 논문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의 단어들 중에는 이 Neuronal Recruitment라는 단어와 Protracted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Neuronal Recruitment는 어떠한 뉴런al 활동에 대한 단어인데 뉴로노제네시스라는 단어도 존재하겠고 그리고 뉴런al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존재를 하겠습니다. 네. 이 뉴런al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세포들의 이동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뉴로노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뉴런의 뇌세포들이 분할을 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네. 이제 뉴로제네시스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뉴런들이 제 위치를 찾아가서 이동해가는 네.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protracted라는 거는 prolonged,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끈, 지속이 된 그러한 단어인데 이러한 뉴런al 활동들이 그 뉴로제네시스와 뉴런al 마이그레이션이 조금 더 원래 활동들은 우리가 태아 상태에서 그러한 활동들이 다 끝나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게 우리가 태어나서도 조금 더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protracted가 이 단어 앞에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뉴로 디벨롭먼트,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커지는지, 네. 어떻게 발달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제 뇌신경 세포는 잘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신체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도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분화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네. 근데 신경세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피 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이제 면역세포들, 뭐 백혈구 같은 거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염되고 하면 갑자기 수를 확 늘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치료 그 면역 목적을 위해서 네. 옮겨지고 하는데, 근데 신경세포는 이게 구조가 복잡해요. 네. 길게 이제 엑손도 나가 있고, 앞으로 덴드라이트도 있고, 인풋을 받는 영역, 아웃풋이 나가는 영역이 다른 엄청 많은 뉴런들과 뭐 1000개 이상의 커넥션을 맺고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뉴런을 하나 새로, 야, 얘 좀 건강이 안 좋다. 다른 뉴런으로 바꾸자 하려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커넥션까지 다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뉴로제네시스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에서만 이렇게 새롭게 네. 신경세포가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도 만들어지는 것이 보고가 되고 우리가 네. 이해하고 있고 네.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이제 태아 상태일 때 막 그 뇌가 생성되는 그 디벨롭먼트의 굉장히 얼리 페이지에 생성되고 나면 거기서 끝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셀들이 이동해 가는 것도 태아 있을 때 대부분 이동해 간다. 라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네. 이 논문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네. 아마도 태어나고 난 이후겠네요 그러면 네, 태어나서 이제 한 두세 살 때까지, 만 두세 살 때까지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우리의 뇌세포는 완전하지 않은 뇌세포들이 존재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서 아직 이동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생후 1년 혹은 2, 3년까지도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걸 발견한 논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세히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뇌에는 이제 아직까지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고 있는 두 영역,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도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고 있는 두 영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히포캄퍼스의 덴테이트 자이러스의 서브그래놀라 존이랑 lateral ventricle의 subventricular zone 이렇게 두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뇌는 사람 뇌는 아니고 마우스의 뇌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마우스 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뉴로제네시스, 새로운 신경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알려진 곳이 이 SVG라는 SGG 네. 이 두 영역은 히포캠퍼스랑 이제 올팩토리
멀브 근처에 있는 두 영역에서는 계속 뭔가 세포들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이제 그 만들어지지 않고 더 이상 신경세포가 새롭게 태어나진 않는다. 죽어서 없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이제 이게 전반적인 우리 이해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이 temporal lobe temporal lobe의 lateral ventricular와 히포캠퍼스 사이에 있는 엔토시노 코텍스의 그 상당한 DCX와 PSA 엔캠의 그 임매추어 뉴런들이 되게 클러스터링해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뭔가 되게 모르는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 클러스터링 하는 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 이뮤노스테이닝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임미추어 뉴런들이 무엇이냐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성장이 완전하지 않은 뉴런들을 의미를 하는데 제가 언급했던 이 DCX와 PSA 엔캠 셀들은 이 임미추어 뉴런들의 마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CX나 PSA 엔캠이라는 뭐 단백질일까요? 아니 단백질이겠네요. 네, 이뮤노스테이닝 했으니까. 네네. 요거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은 아직 온전히 다 커서 구성이 된 성체 세포가 아니라 네. 아직 덜 큰 애들이다. 네, 아직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렇습니다. 마커를 써서 스테이닝을 해봤더니 원래 이제 이게 다 머처 돼 있어야 되는데 태어난 이후에 네. 이 엔토라이널 코텍스 근처에 이런 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네. 걸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되게 집중적으로 한 곳에 있는데 그것도 체인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인의 형태로 존재를 했는데 또 좀 자세히 보니까 이 벤트리클의 형태를 되게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존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SGG랑 SCG 이 두 영역을 얘기했잖아요. 네. 뉴로제네시스가 일어나는 걸 이미 알려져 있던 영역. 근데 여기는 거기랑은 다른 영역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그 엔토라널 콜텍스는 우리 템포럴 러브 이 측두엽에 있는 콜텍스컬 영역인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영역인 게 여러 가지 감각 정보들이나 뭐 공간 정보들 같은 것들이 함께 연합되는 그 연합되는 영역으로 입니다. 인풋들을 여러 개를 받고 네, 그리고 이게 뭐 히포캠퍼스나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을 강하게 맺고 있고 네,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영역의 주변에 있는 이제 벤트리클이 있죠. 이 뇌실, 네. CSF로 가득 차 있는 네. 이 뇌실 근처 아마 이 뇌에서 보면 요쯤이 되겠네요. 여기를 잘라서 네, 보면 맞습니다. 이 벤트리클이 보이는데 그 주변에 이 아직 미성숙한 임몰천 뉴런들이 다량 어떤 띠를 형태를 띠고 구성을 하고 있다. 아직 네, 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스테닝에서 본 이미지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 미성숙한 뉴런들이 여기엔 또 많이 있더라. 태어난 이후에도. 네. 네. 그리고 걔네들의 조금 재미난 특성이 아무래도 좀 흘러내리고 조금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셀들과는 조금 모양이 다르게 조금 셀들 모양이 길쭉하고 그리고 크로마틴이 되게 컴팩트하게 존재를 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크로마틴이라는 거는 이제 유전체들이 꽉 뭉쳐져 있는 단백질 복합체니까 아마도 이걸 막 유전자가 막 분화해가지고 제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 아직 컴팩트하게 뭉쳐서 네. 배달 중이다. 이런 느낌인 네,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 네. 셀 모양이 길쭉하다라는 거는 자리를 잡은 셀이 아니라 아마 이 스트림을 따라서 길쭉하겠죠. 그러면 네. 그 방향을 통해서 아직 이동 중이다. 네. 마이그레이션 중인 것 같다. 네. 이런 걸 나타내는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엔토라이널 스트림이 몇 개월 때까지 계속 발견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기대로는 네.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태어날 때 그 뱃속에 있을 때 이 이동이 끝났을 거다. 네, 라고 이해했던 것이 네, 태어난 뒤에 봐도 아직 걔네들이 여기 있더라 이 생각지 못한 곳에
네. 걸 확인을 했고 네. 이게 언제까지 쓸 거냐를 네. 한번 확인해 봤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DCX, PSA, NCAM 클러스터들이 이 임미추어 뉴런들이 언제까지 존재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해보았더니 얘네들은 이 임미추어 뉴런들은 12개월까지 되게 클러스터링을 이루면서 스트림의 형태, 강의 형태를 이루면서 12개월 때까지 확인이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돌 될 때쯤이네요. 네, 돌 될 때까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뉴런들이 우리 뇌 속에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이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 개념으로는 돌 되면 좀 사람 같아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실제로 이런 뇌 발달 상에서도 12개월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그 뇌가 형태를 많이 안 갖춘 상태이고 특히나 이 렌토럴 콜텍스 영역은 이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새롭게 생성되는 뉴런들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뉴런들이 계속해서 이동 중에 있는 그게 12개월까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되게 여기서 이제 조금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뇌하고 되게 비슷한 뇌를 가진 동물이 우리 마카크, 원숭이의 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원숭이 뇌에서는 태어났을 때는 우리 사람의 뇌하고 되게 비슷한 이 스트림이 보였다고 합니다. 보였는데 사람의 뇌는 이게 11개월 때까지 스트림이 보였지만 원숭이는 3개월 때부터 전혀 이 스트림이 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았다? 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장류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제일 비슷한 개체 중에 하나인 이제 마카크 원숭이면 네. 등치도 크고 네. 원숭이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사람이랑 비슷하다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 아직 임머처 뉴런들의 마이그레이션 되는 과정이 3개월 이전에 없어지더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진들께서는 뭔가 사람의 뇌와 이 마카크의 뇌가 그럼 좀 다른가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여기서 바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섣부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태아 상태에서의 뇌를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때는 좀 뭔가 좀 비슷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태아 상태에서 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태아 상태의 뇌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우리가 18주차 때부터 한번 뇌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18주차 때는 우리 인간의 뇌 같은 경우에는 히포캠퍼스와 우리 CGE라고 커더 ganglionic eminence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C 스트림 우리가 보고 있는 EC 스트림의 소스가 네. 오리진이 이 CG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영역인데 CG가 뭐의 약자예요? 그 커드 ganglionic eminence region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판 같은 거네요. 그래서 아직 이 구조는 나중에 이제 디벨롭이 끝나고 나서 뇌 구조가 되면 사라지는 구조지만 저 엠브리오닉 단계에서는 아직 발견이 되고. 네. 근데 그 구조가 이 그림 두 개가 다 그럼 뭐 사람과 원숭이인가요? 다 사람. 이건 다 사람이고요. 네, 다 사람이고 맨 밑에가 원숭이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G라는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 네. 이제 뉴로제네시스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의 뇌 같은 경우에는 임신한 지 태아 상태인지 18주차 때에는 이 벤트리클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22주차가 됐을 때는 이 벤트리클이 되게 fuse, 되게 이렇게 좁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었던 게 점점 이게 붙어지면서 좁아지고 네. 있네요. 여기 네. 보면 이렇게. 네. 네. 근데 좁아진 상태를 확대해서 보면 이 작은 틈 사이에 이 FOXJ라는 마커도 존재하고 비멘틴이라는 마커도 존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FOXJ라는 마커는 에피데멜 셀의 마커인데요. 에펜디멀 셀. 네, 에펜데멀 셀. 네. 네, 에펜데멀 셀의 마커이고 비멘틴은 레디알 글리어 셀의 마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에펜데멀 셀의 역할은 그 우리의 CSF를 생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비멘틴 같은 경우에는 레디알 글리어 셀이니까 또 어떠한 그 우리의 신경세포의 디벨롭먼트 같은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이그레이토리를 또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비멘틴, 레디얼 글라이얼 셀들의 여러 가지 기능이 굉장히 이제 종류도 많고 펑션도 많은데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이 뉴런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디벨롭먼트 상에서 뉴럴 제네시스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같은 걸 가이드하는 역할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레디얼 글라이얼 셀의 이 위치가 분포를 보니 아마도 이제 아까 우리 앞서 봤던 EC 스트림의 분포랑 겹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결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완전히 퓨즈 됐을 때도 비멘틴은 계속 존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벤트리컬이었던 것이 이렇게 붙으면서 네, 완전 벤트리컬에 원래 에펜디멀 셀들이 있으니까 걔들이 이렇게 있고 그 주위에 이제 레디얼 글라이얼 셀들이 이렇게 있고 거길 따라서 이제 그 그러니까 출생 이후에도 아직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뉴런들이 쭉 따라서 이동을 하는 어떤 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 애들이 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보고네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원숭이랑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퓨즈를 하면서 파스웨이를 만들어 주었다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벤트리클이 계속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픈이 된 게 출생 이후에도, 이 birth 이후에도 계속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오픈이 되어 있었으니 길목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아까와 같이 이 마이그레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추론인 거죠. 이런 구조들을 봤을 때, 이런 그 벤트리컬이 접합되고 아마 좁아지면서 아마도 이제 인간 뇌는 주름도 더 많고 네. 부피 대비 이제 세포의 브레인의 구조가 더 복잡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좁을 거고 네. 그렇게 붙는 과정에서 여기 아직 그 세포들이 더 마이그레이션해서 발생해서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겨진 걸 수도 있겠다. 네. 이게 뭐 이런 이야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시 스트림이 생기는 것 같고 다음 얘기는 뭐죠? 그 다음 얘기는 그럼 이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 이 뉴런들은 그러면 어떠한 세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셀 타입이 궁금하네요. 네, 셀 그죠? 타입이 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그레토리 뉴런들을 싱글 뉴클리어스 RNA 시퀀싱을 해가지고 조직 내에 있는 다양한 세포의 특성을 단세포 수준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도대체 뭐 하는 세포인가? 네. 지금 아직도 태어나서 이제 끝났어야 될 단계인데 네. 아직도 이동하고 있는 세포들은 뭐냐 하고 그 얘들이 가지고 있는 RNA들을 트랜스크립토믹스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네, 확인을 했더니 이 DCX, DLX2 그리고 GED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발직 인터뉴런으로 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군요. 한 75%, 80% 가까이가 네. 가발직 뉴런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TBR1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로 익사이테이토리 뉴런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익사이테이토리 뉴런, 피라미달 뉴런일 수도 있겠고, 뭐 그건 아직은 모르겠죠. 네. 발달 단계니까. 네네. 근데 우리 콜텍스 구조를 보면 이제 피라미더 프로젝션 뉴런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레귤러하게 인터 뉴런들이 분포를 해서 이 흥분성 뉴런, 그루타메터직 피라미달 뉴런들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네. 근데 이 늦은 단계, 생후에도 이동하고 있던 이 셀들의 대부분이 보니까 가바울직 인터뉴런이더라. 네. 뭐 이런 발견을 했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 CG로부터 이제 오리진 되고 있는 이 NR2F2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는 COFTF2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바로 immature inhibitory 뉴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immature inhibitory 뉴런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비슷한 의미로 가바울직 뉴런들이 되게 레이트 페이즈의 뉴럴 디벨롭먼트 상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확인을 하자면 이렇게 분포를 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뒤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어떤 그 마커로 네. 레이블링된 뉴런들이겠네요. 네. 네, 가바울직 뉴런들인 것들을 우리가 확인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이 SCGN이라는 그 칼슘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바이오 마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SCGN은 뭐의 약자냐면 세크레타고긴이라는 그 칼슘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마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생후 딱 태어났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이 바이오 마커들이 보이는 것을 발견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때 상당한 많은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마이그레이션 했다고 얘기는 했는데 네. 사실 앞에 봤던 데이터들은 임머처 뉴런의 마커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SCG에는 좀 더 특수하게 얘들이 이동 중에 있는 마커, 셀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마커예요. 네. 그걸 봐오면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 네, 근데 이거는 7개월 때에도 상당히 많은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12개월 때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년 차 때도 계속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이 뉴런들이 계속 이제 2년 차 때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목이 뉴로널 리크루먼트잖아요. 네. 새로운 세포들이 어떤 콜티컬 영역으로 계속 이제 재배치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포들이 다 오면 구성품이 다 갖춰지니까 뭔가 원래 없던 기능들이 자꾸 생길 거고 네. 파고도 더 깊어질 거고 네. 실제로 우리 이제 인간의 발달 단계를 보면 1살 때까지 거기서 2~3살 될 때까지 뭔가 지능이나 이런 면에서 크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어떤 지금 우리가 이 논문에서 관찰하고 있는 뉴로제네시스나 뉴로 마이그레이션 같은 것들이 결국 그런 변화의 핵심 기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카크 원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 원숭이하고 다르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딱 태어났을 때 그 쿡 TF2가 엄청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네. 보시면 싹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은 아주 다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마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분비를 하고 있는 쿡 TF2가 거의 지금 분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포가 거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쿠프TF2가 뭘 나타내는 어떤 지표를 나타내는 진인가요? 일단 QFTF2 같은 경우에는 임매추어 이니비토리 뉴런이기 때문에 임매추어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고 이 DCX 코스테인드 셀이기 때문에 이 DCX가 아직 되게 임매추어한 뉴런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가바르지 인터뉴런들의 마커라고 했던 거 같고 네네. 이 인간의 뇌에서는 그 가바르지 마커 뉴런들 중에 많은 포션이 네. 아직 임머처 상태에 있는 거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얘기고. 근데 반대로 이제 마카크와의 비교해서 보면 마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임무추어 뉴런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여기를 보시면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사람에게서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SP8 같은 경우에 SPF8이 상당히 많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마카크의 뇌 세포의 구성과 우리 사람의 뇌세포 구성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서 좀 다르다 그런 네, 거죠. 발달 이 과정에서 시기에 조금 다르다. 태어난 이후에 네. 사람의 경우에는 아직도 발달 과정 중에 있는 거다. 네, 맞아요.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금방 이게 완료가 돼서 네. 종료돼 있다면 네. 사람의 경우에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은 좀 천천히 크잖아요. 기능도 그만큼 또 삶에 여유가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뉴로제네시스나 뉴로노 리크루먼트라는 단계에서 실제로 이렇게 세포의 이동과 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또 볼 네. 수가 있네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CG 영역과 EC 스트림 영역에 있는 프로제니터 셀들의 마커인 KI67 셀들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이 Ki67 포지티브 셀이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있다라는 게? 이거는 이제 프로제니터 셀들이 여기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제니터 셀의 마커인 거죠. 네, 프로제니터 셀의 마커입니다. 이제 프로제니터 셀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스템셀에서 세포들이 분화를 하죠. 스템셀은 뭐 줄기세포 어떤 걸로도 변할 수 있는 셀인데 네. 이게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프로제니터 셀이 됩니다. 네. 뉴로널 프로제니터 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죠. 네. 뉴로널 프로제니터 셀들은 예를 들면 이게 뉴런이 되기도 하고 뭐 에스트로사이트가 되기도 하고 뭐 에펜디멀 셀이 되기도 하고 네. 글리얼 셀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 단계 그래서 아직 이게 어떤 뉴런으로 분화가 되거나 정해지지 않은 프로제니터 단계인 셀의 마커인 거죠. Ki67은.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봤더니 뭐 많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 또? 네, 아주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이 BC와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프로제니터 셀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언급했었던 마커인 비멘틴 마커도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뭔가 그 패스웨이를 만들고 있는? 파스웨이를 만들고 있는 그 레디알 글리아 셀의 마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EC 스트림에서 앞에서 본 거는 이제 뉴로널 셀이 됐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바얼직 뉴런인, 네. 아직 임멀추하지만 그런 네. 뉴런들을 발견했다면 걔네들 말고 아직 그 전 단계인, 네. 그 프로제니터 셀 단계인 셀들도 그 EC 스트림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영역에 많이 분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덴시티를 봤을 때에도 우리가 태아 상태에 있을 때는 그 덴시티가 아주 많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덴시티가 태어났을 때에는 조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감소를 했지만서도 그 덴시티의 비중은 이 프로제니터 셀들은 12개월 때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이 CG로부터 EC 스트림까지의 이 마이그레이션과 이 세포 분화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아직 태어난 이후에도 상당히 높은 많은 세포들이 네. 프로제니터 셀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재밌는 논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던 것은 그 뉴로널 리크루먼트가 사실은 이제 태어날 때쯤에 전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거기서부터 보통 이제 엑손이 막 뻗어나가고 그래서 또 커넥션을 만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새롭게 관찰을 해보니 생후 1년까지도 혹은 어떤 단계는 2, 3년까지도 이 아직도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세포들이 이 엔트로이널 콜텍스 근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보고를 했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영역들에서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인지 기능에 있어서 또 되게 크리티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저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설 같은 것들은 이 엔트로이널 콜텍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도 원숭이나 이런 데서는 발달이 early phase에서 끝나버리고 태어날 때쯤에 근데 사람은 그 이후로도 거기서 되게 큰 발달이 일어나지고 그때쯤에서 되게 고위 기능의 인지 기능들이 생겨나고 그런 걸 봐서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이 영역들이 아마도 굉장히 우리의 하이 레벨의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늦게 발달하면서도 고위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영역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 좋습니다. 재밌는 논문 발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뭐 그 과정이 증명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웃겨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어디서 멈춥니까? 오케이. 왜 이렇게 좋아해 자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자 이제 진정이 되면 네. 아이고. 요즘